깎아주세요 님이 영상통화를 했다면 엄마를 봤을 때, 또 어머니가 하윤씨, 그리고 하윤씨 두 딸을 봤을 때 감격, 그리고 그 무엇보다 북한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다라고 가족들에게 알려줬을 때의 반응, 이런 게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조금 더 질문에 대한 답을 아마 부족하게 한 것 같아서 이거 조금 더 보충으로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서 또 카메라를 켰어요. 저는 어머니랑 영상통화를 해본 적이 없어요. 네, 그런 건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소개하고 연락을 하던 브로커는 영상이 아니라 이 음성통화만 가능했어요. 그래서 저는 영상통화로는 어머니를 보지 못했고 그쪽에서 보내주는 사진을 제가 전달해서 받았을 뿐입니다. 일단 저희 두 딸을 본 어머니의 반응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뭐 사진으로밖에 못 보냈어요. 근데 여러분 남한에서 태어난 아이들 아시죠? 그리고 솔직히 자랑 같지만 좀 저희 애들이 인물이 그냥 중급 이상은 됩니다. 막 우에 진까지는 안 돼도 선 정도는 되는데, 사실 그 북한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남한에서 태어나서 잘 먹고 잘 지내는 애들, 얼굴 뽀얗고 막 통통하고 이런 애들 보면 이건 뭐 기공녀죠. 막 부잣집 딸이죠. 엄마도 그걸 보는 순간 그렇게 어떻게 산다고 말은 하지 않았어도 아이의 사진을 딱 한번 봤을 때 이 느낌이 달라질 겁니다. 제가 우리 이모 인편을 통해서 사진을 보내려고 정말 미친 듯이 프린트 해가지고 좋다는 사진을 다 보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남한이나 이런 게 이렇게 딱 표시가 날 것 같아서 집에서 찍은 사진, 잠옷이나 집에서 제가 카메라로 한때 제가 미러리스 카메라를 가지고 다니면서 화질 좋은 사진을 많이 찍었어요. 아이들 어릴 때 시간이 좀 많아서 그런 사진, 그리고 돌잔치 때 찍은 사진, 100일 사진, 50일 사진, 이런 아이 사진 많이 찍잖아요. 이런 사진을 좀 찍어서 전달을 했어요. 어머니가 아이들을 너무 튼실하게 잘 길렀다고 칭찬을 했어요. 그리고 저에게 전화 왔을 때도 애들이 너무 보고 싶다고, 내가 통일된 그날 아이들을 보고 죽을 수 있을지, 내 살아생전에 걔들을 눈에 넣고 죽을 수 있을지. 어머니가 한숨을 확 쉬는 거예요. 내가 아무개를, 우리 애 이름은 불러요. 이름은 그대로 알려줬으니까. 내가 서진이를, 내가 서윤이를, 내가 우리 손녀들을 죽기 전에 한번 보고는 죽을 수 있을까? 엄마가 오래 못 살 것 같아. 엄마 심장이 너무 아프고 엄마 다리가 아파서 이 산에 겨우 올랐다. 나 이게 마지막 길이 될 것 같다. 나 정말 오래 못 살 것 같다. 그 이야기를 탈북해서 한 5년 이후부터 진짜 오래오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지막 길이 아닐까 조마조마했는데, 저희 어머니 젊으세요. 이제 60밖에 안 됐는데, 60 조금 넘었는데, 사실 남한에서는 그 나이면 굉장히 젊은 나이고, 남한에서 그 나이는 정말 청춘이에요. 근데 북한에서는 제대로 못 먹고 못 살기 때문에 정말 겉모습도 늙지만 속의 모습도 다 골아서 사가가지고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간다고 보세요. 우리 엄마가 다리가 많이 불편하다고 하더라고요. 다리 많이 절른다고 이렇게 찔르덕 하면서 그 중국 아저씨도 그렇게 전달을 하셨는데 말이 속상했어요. 자, 그래서 어머니의 이야기는 아이 얼굴을 봤으며 아이가 너무 보고 싶다. 이게 반응이었고, 제가 우리 서진이하고 우리 엄마가 통화한 적이 있어요. 네. 옛날에 제가 영문동이라는 데서 집 살 때 아직도 기억나거든요. 아이가 엄청 어릴 때였어요. 마침 그 낮 시간에 엄마가 전화 왔는데, 낮 시간에 전화받았어요. 근데 너무 아쉬운 거야. 그래서 우리 애를 넘겨주고 싶어서 제가 애를 그때 유치원 다닐 때 얼른 어린이집 다닐 때 얼른 빨리 데려와서 돈을 받고 확인 전화를 할 때 엄마랑 연결했어요. 그때는 그나마
뭐 1분 컷, 2분 컷이 아니라 한 3분이면 3분, 5분 동안 좀 전화를 오래 할 수 있었던 그때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할머니에게 좀 째잘째잘 좀 얘기를 좀 많이 해라, 물어봐라 그러는데 할머니? 할머니? 제가 막 시켰어요. 할머니 보고 싶어요. 이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우리 애들은 남한에서 태어난 애들이기 때문에 할머니 보고 싶어요. 이런 이야기, 남한식으로 이야기하니까 할머니에게 얼마나 감동을 주겠습니까? 근데 저랑 통화했을 때는 좀 적게 울었는데 아이들이 통화하니까 엄마가 목이 메가지고 막 꺽꺽하는 이런 목소리를 들었어요. 아이 하나였어요, 그때는. 아이랑 막 통화하는데 엄마가 할머니도 너무 막 보고 싶다 막 그러는데 뭐라는지 애가 제대로 그 사투리니까 못 알아듣는 거서 제가 번역해줬죠. 할머니도 내가 보고 싶단다. 두 눈 승뻑승뻑 하지만 여자애들은 감성으로 읽어요. 엄마 무슨 할머니? 무슨 할머니? 그래서 외할머니라는 개념을 엄마의 엄마. 그러니까 저는 그 전에 엄마 죽었다 없어서 못 본다 미국에 있다 막 이런 식으로 했는데 우리 아이가 막 깜짝 놀란 거야. 할머니? 할머니? 미국? 미국? 하면서 그렇게 해서 제가 저희 엄마랑 통화했는데 우리 엄마의 입장에서는 생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손녀를 전화 통화를 해서 목소리만 들을 수 있다는 그게 되게 만감이 교차했던 것 같아요. 엄마가 제가 지금 생각하는데 진짜 꺼이꺼이 울었어요. 아, 이제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진짜 마음이 안 좋았어요. 네, 그렇게 해서 아이랑 연결시켰고 제가 또 남편과도 통화를 했었어요. 근데 우리 남편도 정말 말주변이 없는데 애기 아빠가 에이 장모님, 우리 엄마 장모라는 말 잘 모르잖아요. 가시엄마라고 북한에서 이야기하니까 네 장모님, 네 뭐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잘 챙기고 있어요. 뭐 잘 챙길게요. 네 거기서 잘 지내세요. 잘 지내시죠. 이 말밖에 할 줄 아는 게 없는 거예요. 뭐 사실 할 말이 없기는 하죠. 근데 좀 재미가 없는 사람이다 보니까 재미없는 인간이어서 제가 봤을 땐 진짜 식상한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내가 유별나다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애 손 놓지 말고 잘 부탁한다고. 정말 그때는 개처럼 싸울 때인데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뭐 그 부탁을 한다고 해서 뭐 저를 잘 지켜주고 저희 말을 잘 수긍하고 그런 건 아닌데 살다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근데 우리 엄마가 되게 제가 보기에는 비굴할 정도로 많은 부탁을 하고 정말 아버지처럼 그리고 엄마처럼 우리 애가 모나니까 당신께서 잘 부탁한다고 자기가 빈다고 몰라 우리 엄마가 제가 간간히 결혼 이후 전화할 때 어머니에게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잘 사는 모습만 이야기해야 되는데 좀 어려움에 대해서 호소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많이 걱정이 됐나 봐요. 그때 제가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이런 이야기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엄마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비굴할 정도로 우리나라에서는 뭐 굳이 뭐 남자 여자가 안 맞으면 헤어질 수도 있는 거고 여자의 부모님이 죄인이 돼서 남자에게 답장 엎드릴 이유는 없잖아요. 근데 우리 엄마가 북한에서 하던 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정말 정말 빌 거니까 우리 애 손목 꼭 잡고 평생 못 가. 아니 뭐 굳이 그렇게 비굴하게 우리 엄마가 부탁하면서 그러지 않아도 여자의 신장이 이만큼 올라가 있고 이 북한에서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를 막 하대하듯이 그런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딱 그 수준으로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발 우리 애를 내가 살았던 당신의 남편처럼 때리지 말고 잘 데려가라 이런 의미가 아닐까 전 그렇게 느껴지는데 엄마 무슨 쓸데없는 소리 하냐고 내가 더 세 내가 그랬거든요. 내가 더 꼼짝 못하게 만들 수 있어 막 이러면서 엄마의 걱정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마음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순간적으로는.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고 저희 어머님하고도 통화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사돈 이러면서 뭐 우리 어머니도 그렇죠. 뭐 딱히 할 얘기 없고 어머님이 훨씬 그 여자이시니까 어머니의 마음을 더 잘 읽었던 것 같아요. 사돈
그 힘든 속에서 희망을 잃지 말고 우리 어머니 막 울음이 많으세요. 막 울면서 어머님 돈 보내줄 것도 없으시면서 부족한 부분은 내가 채워줄 수 있으니까 아끼지 말고 필요하면 또 연락하라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가장 고맙죠. 네. 돈은 보내주지 않으면서 저희 애기 아빠가 어머니 먹고 싶고 드시고 싶은 거 있으면 마음껏 사드세요. 그게 문제니까 돈이 없어서 못 드시는 거죠. 예.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우리야 여기서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그 전화를 마치고 저희 어머니가 산길을 5시간 걸어서 내려간다고 해요. 5시간 터벅터벅 걸어 내려가면서 멀리에 있는 자녀들을 보지 못한다는 그 마음을 우리가 대체 읽을 수 있을까요? 북한이라는 정권은 도대체 무슨 일을 행하고 있을까요? 혈육과 혈육이 만나지 못하고 전화통화했다는 이유만으로 정거리라는 감옥에 데려가고 마치 우리 어머니가 정거리라는 감옥에 갔다고 하는 댓글을 보고 무슨 죄를 지었길래 큰 대형 범죄를 저질러서 감옥살이 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더라고요. 여러분 북한이라는 나라에서 살면요. 일반 사람들이 그냥 남한에 있는 자녀와 통화를 한 것만으로도 대역 범죄가 됩니다. 범죄자가 되고요. 국가를 전복하는 무슨 음모에 무슨 주도에 나선 정말 한갓 쌀걱정이나 하고 다니는 우리 엄마를 그런 범죄자로 몰아서 정거리까지 너네는 그렇게 보내야 됐었니? 우리 엄마 37kg에 나왔다는데 딸과 그냥 전화통화 했을 뿐이고 우리 엄마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해서 내가 그냥 돈 조금 보내줬을 뿐인데 그게 그렇게 엄마를 죽일 정도로 미워해야 될 범죄가 그게 그냥 범죄였냐고 저는 따져 묻고 싶어요. 북한에서 정거리 감옥 가신 분들, 가족분들 대한민국 기준으로 보면 범죄가 아닙니다. 그냥 자녀와 통화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엄마가 감옥에 갔었습니다. 자, 정상입니까 이게? 그런 비정상적인 나라에서 우리가 살다 왔으니까 정권을 100번 저주한들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항상 저는 이런 언론이나 매체에 나와서 북한에서 자신들이 당했던 인권 침해 현장, 지금 그들의 형제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과 아픔과 찢기는 그 서름을 대변해서 실상을 알려주는 정의로운 역할을 탈북민들이 소소하게나마 자신들의 행보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목소리가 4만 명의 목소리가 엄청나게 커져서 북한 정부에다 대고 우리의 권리를 우리가 돈을 줄 거니까 우리가 무엇을 할 거니까 우리의 권리를 확실하게 주장하면서 4만 명의 목소리가 높이 함성 드높이 높아졌을 때 김정은 정권과 딜을 할 수 있고 또 김정은 정권이 탈북자의 눈치를 볼 수 있을 정도까지 우리의 목소리를 무서워할 수 있을 정도까지 우리가 단합이 되고 목소리를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도 넘어와서 10년 넘게 살면서도 북한 정권이 무서워서 외부에 나가서 증언을 못하겠다. 모자이크 처리해달라. 기껏 그냥 농장에서 농사일을 하고 탄광에서 탄이나 캐시던 분들이 아니 김정은이 뭐가 그렇게 무섭습니까?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농장에서 일했다고 해서 탄광에서 탄을 캤다고 해서 제가 깔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밑바닥에서 저도 그냥 밑바닥 인생이었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 외부로 탈출해서 자유대한민국의 털을 잡고 사는 사람입니다. 북한이 무엇이 그렇게 무섭습니까? 사실 김정은 정권은 우리 같은 사람들을 다 잊은 지 오래됩니다. 무엇이 그렇게 두렵습니까? 제가 김정은이를 뭐 욕하라는 것도 아니고 김정은 정권에서 살던 김정일 정권에서 살던 이야기만을 증언하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가 조금 안타까워서 이야기 좀 했고요.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탈북민들이 조금 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삶이 여러분들이 가고 걸어오신 그 증언이 토대가 돼서 우리 수많은 사람들이 아각소리 내면 김정은 정권이 분명히 눈치를 본다는 겁니다.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온 역사, 우리가 걸어온 이 길, 어쩌면 우리가 50, 60 됐을 때 우리 기억에서 삭막하게
희미하게 잊혀집니다. 자신이 걸어온 기록의 역사를 한 번쯤은 유튜브나 이런 데 나와서 증언을 하고 글로써 기록을 남기면 후에 여러분 나이 먹고 기억이 삭막해질 쯤에 기록적인 차원에서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 시간에 제가 북한에 있을 때, 북한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엄마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우리 엄마의 반응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여러분 감사합니다.